네, 요거 펴주시고요.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나 시그니피컨스 하냐, 의미가 있냐, 얼마나 참신하냐, 새롭냐,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하냐, 그 범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정말 이게 실행력이 있는지, 이러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AMJ라는 곳의 에디터들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하는 것이 그 의미에 있어서 그랜드 챌린지냐, 이제 정말 이 연구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인가, 연구하기 꽤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이 연구를 통해서 한다고? 여러분 궁금해지고 대단하다 생각하겠죠. 밑에 보시면 그랜드 챌린지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덜 전통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굉장히 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기존 설명을 뛰어넘고 굉장히 대담한 방식으로 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한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연구를 예시로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챌린지를 건 문제는 뭐냐면 전문화가 될수록 조직 내 혁신이 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띠오리도 있었고 선행 연구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다른 논문이 나온 거죠. 오히려 비확산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해가 되죠. 내가 내 세계에 골몰할수록 더 전문화가 될수록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사람들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된다, 그런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믿어왔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 집단들 간의 소통이 더 안 이루어지고 혁신이라는 게 옆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매몰되어 버리는 비확산의 주범이 오히려 전문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연구죠. 뭐 이런 연구 굉장히 흥미롭게 읽힐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주제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뭐 너무 뻔한 건데 막 너무 새롭게만 접근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아직 연구가 별로 안 됐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끝났는데 뭔가 새로운 방법론만 계속 적용하려고 막 들쑤시고 다니면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그 위대하다는 이 그랜드니스라는 그 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큰 도전을 계속 해나가면, 그리고 조금씩 그런 목소리를 내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학문이라는 게 진전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노벌티, 신선해야 돼요. 참신해야 돼요. 연구가 학자들 사이의 대화라고 봤을 때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서 뭔가 화제 전환이 된다면 참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연구라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라면, 네가 좋은 주제를 들고 왔다면 그거 괜찮은데 하면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서 새로움을 더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거나 화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근데 새로운 게 또 완전히 새롭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종종 그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합에 불과할 수도 있다, 리컴비네이션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knowledge combination이 하나의 방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렇게 적혀 있죠. 좀 더 밑에 내려가시면 뭐 친숙한 거, 그 성숙한 거, 근접한 걸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거는 새롭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덜 친숙한 걸 찾으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matured, 성숙한 거 찾지 말라. 그러니까 오래된 이론에 하에서 잘 정립된 개념이라든지 연구 주제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덜 성숙한, 간 나온 이론 쪽으로 눈을 돌려라. 그리고 근접함,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HRD 연구하는데 경력 개발에 관심이 있어. 맨날 경력 개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함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직 개발이나 다른 쪽을 보다 보면 이거 되게 경력 개발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혁신, 노벌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세요. 포밀리아, 친숙한 것은 트랩이다, 함정일 수 있다. 성숙한 것도 함정일 수가 있다. 가까운 것도 함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건데,
너무 친석하면 기껏해야 기존 대화의 경계를 물고 늘어지는데 그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혹은 너무 오래된 주제를 하시면 중복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너무 인접하면 겹친대요. 핵심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존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너무 인접한 것만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호기심.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참신함은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논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관심을 유지시키는 거는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거 호기심이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수록 호기심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뭐 자신의 가정에 반할 때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스터리를 메타포로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미스터리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놀라운 발견, 뭐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두에 내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스터리를 던진 다음에 그 미스터리를 해결을 하거나 기존 이론들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만들면 흥미로운 것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전면적으로 갭 스파팅이라는 걸 좀 비판하고 있는데, 갭 스파팅보다 훨씬 이런 미스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흥미롭지 않냐,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아무튼 또 이번에 이제 제목도 한번 잘 생각해 보래요. 보시면 리더가 보여주는 그 행복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에 대한 영향. 당연히 리더가 행복한 걸 표현하면 팀이 성과가 높겠지라고 사람들이 추측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 토픽을 보고 내용이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보통 제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AMJ에 안 실리나? 이 문단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제목이라면 혹은 내용이라면 효과적인 주제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코프, 범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작으면 안 돼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비유가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작은 그물이면 큰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슬라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이터 잘라가지고 이거 한 번 수집해가지고 연구 두세 개 쪼개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너무 이렇게 잘라서 써버리면 스스로 작은 범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연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 반직관적이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 맥거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굉장히 반직관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일치, 믹스드된 것들을 이제, 이게 겟 스파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 아까 미스터리 얘기한 거 있죠. 그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특정 이론을 잘 언급해야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현상 보여주면서 새로운 이제 후속 연구 같은 것들, 새로운 물음, 실천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똑같네요. 발칙한, 호기심 넘치는, 야심찬 범위를 가진,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라.